공수처, 말 그대로 고위공직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수사처를 말하는데요. 우선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을 논하기에 앞서가지고 자유한국당이 지금까지 어떤 상황으로서 공수처에 관련된 생각을 정리해 왔는지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자유한국당은 2012년도 MB정권에서도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상당히 주장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때도 공수처 설치를 진행하려고 하였지만 MB정권은 여당 공격용이지 않느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결국 공수처 설치는 물 건너갔죠. 2012년도에 김성태, 김용호, 그 다음에 이재호, 그 다음에 심재철, 이런 지금의 현 중진 의원들이에요. 자유한국당에서 아주 막강한 권력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중진 의원들이 모두 다 법안을 상정을 시켰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하는 법안보다 훨씬 막강한 법안이었어요. 지금 현 정부가 주장하는 법안인 대통령 측권, 그 다음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차관들, 그 다음에 판검사들, 이런 게 아니었고요. 그냥 범죄를 저지르는 모든 사람들이었어요. 수사 대상에 대한 구분이 현재처럼 한 7,500명 정도 수준이 아니고 범죄를 저지르는 틀이 없었다는 거죠. 그 정도로 아주 수사 대상 범위도 넓었으며 그 다음에 아주 막강했다는 그런 공수처 설치를 주장을 했던 사람들인데, 왜 지금 반대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유한국당은 현재 지금 주장을, 공수처 설치의 반대에 대한 주장으로서 어떤 근거를 제시하냐면,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막강해진다, 독재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괴물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이 직속기관으로 둠으로 사법부에 대한 관여를 할 수 있고, 현 시스템, 결국 검찰개혁에 대한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이런 시스템을 조금만 다듬으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크게 일을 벌리려고 하느냐,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부칙으로 이런 설명도 해요. 이게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으로만 끝나면 이게 법안 통과가 쉽지가 않을 건데, 이게 선거제 관련해 가지고 이제 몇몇 야당하고 같이 규합을 해가지고 이 법안을 탄생시킨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불합리적인 근거가 된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하는 공수처 설치 부분이 사실 몇몇 야당과 합치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결국 표결에 있어가지고 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지금 선거제가 패스트트랙으로 같이 엮여 있거든요. 이 부분을 두고 불합리하다는 평가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봤을 때는 불합리할 수밖에 없죠. 몇몇 야당이 선거제하고 포함되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찬성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도 많거든요. 사람들이 뭐 선거제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간 선거제가 있다고 하는데 일반 사람들 잘 모르죠.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선거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선거제가 뭐냐면 기본적인 상식은 있어야 되니까요. 선거제라는 것은 1, 2당, 여당, 야당, 분명히 표현을 하자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에요. 이 두 당이 너무나 많은 의석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몇몇 소규모 정당들이 있죠. 그 소규모 정당들이 비례대표에 의한 의석수를 조금 더 많이 가져가는 것을 바라는 취지에서 형성된 요번에 선거제인데, 결국 국회의원은, 정당의 힘은 국회의원의 수 아니겠어요? 그런데 비례대표제로 의해 가지고 선거제로는 뭐 절대 국회의원이 될 수 없는데 비례대표제로 인해 가지고 자신들이 국회의원 수가 늘어난다면 정당의 목소리도 커질 것이고, 비례대표제 의석수를 크게 평가하는 요번 선거제 개편을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겁니다. 뭐 간단히 말하면 정의당이나 대한신당이에요. 이런 당들이 규합으로 인해 가지고 탄생된 법안이니까 불합리하다, 이런 뜻에서 의견을 전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수처로 가게 되면 사법부에 대해서 관여를 해서 결국 상권 분립 정신에 불일치가 오고, 행정부가 사법부 조사, 침입, 직무관찰, 그리고 부패 수사를 하게 되면 제대로 사법부가 판결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제시하는 거예요. 사법부가 판사가 눈치를 보면서 판결을 한다는 거예요. 눈높이가 결국은 국민의 시선인지 국회의원의 시선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국회의원의 시선이라고 봐요.
국민들 시선에서는 별 관심 없는 내용들이거든요. 만약에 판사가 비위를 저지르면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는 어떻게 누가 그것을 관리 감독하냐면 검찰과 경찰이 관리를 해요. 지금도. 근데 결국은 판사가 처벌받는 경우가 쉽지가 않은 이유가 경찰이 조사를 했어요. 수사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수사권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수사를 했어요. 검찰의 지휘하에서 수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올렸습니다. 근데 검찰이 기소를 해버리지 않으면 결국 도로아미타불이죠. 도로아미타불 돼버리는 거예요.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괴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전부 가지고 있는 검찰의 권한이 이전되어서 공수처가 설치가 된다는 논리예요. 국회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정말 똑같은 검찰이 탄생하는 건데 괴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고요. 그 지금 괴물이 이미 되어버린 검찰이 괴물에서 이제 시민의 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수사권을 조정을 하는데 왜 또 다른 괴물을 탄생시키느냐, 이게 자유한국당의 불만이고요. 검찰의 수사권 배분에 대해서는 이미 1990년대부터 학계와 그 다음에 정부 관련해 가지고 30년이 넘게 논의를 거쳐온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옳고 그름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구체적인 방안 자체가 이미 제시가 되어 있어요. 만약에 대통령의 지휘감독권에 대해서 문제를 둔다면 지금 대통령 직속 기구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모든 것들이 그러면 대통령이 관리감독하면서 독립성을 훼손시키느냐, 이런 부분에서도 판단을 한다면 독립성 훼손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휘감독권 안에 두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보고요. 그 기구들이 독립성을 인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검찰 수사권에 대한 검찰개혁의 첫 번째 시초였던 검찰 수사권 분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또 문제점이 많다는 거죠. 기소 독점주의와 기소 편의주의로서 본다면 만약에 김학의 사건이나 이번에 이제 검사들의 임은정 검사가 제시한 공소장 사건, 경찰이 수사를 엄청나게 했어요. 수사를 해가지고 가지고 가는데 검사가 기소를 해버리지 않고 덮어버리면 결국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기회가 아니면 힘들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면서 공수처 설치에 대한 안을 제시를 하게 된 것이고요. 자유한국당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것이다, 이런 입법 예의가 없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사실 공소권과 수사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검찰도 유일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유일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공수처라는 기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검찰의 권한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이나 일제치하에서 생성되고 발생된 검찰의 특이한 내부 사정이 있었고요.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검찰 권력이었기 때문에 자기 식구 감싸기나 그 다음에 팔 안으로 굽는 등의 검찰의 그런 모습을 보였고, 기소와 공소를 구분을 해도 결국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김학의 사건이나 공소장 사건 관련해 가지고도 이렇게 사각지대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각지대를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결국은 공수처 설치를 더불어민주당이나 몇몇 정당에서 지지를 보이고 그 다음에 국민들이 한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권력의 비대는 결국은 제한되어야 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모든 정당이 다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방법론은 차이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수사권과 공소권의 구분으로도 가능하다는 주장이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에요. 사각지대가 분명히 발생을 하기 때문에 국민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자유한국당의 의견이 맞는지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이 맞는지는 스스로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저는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어디에도 있을 수 없는 얘기다, 공산당에서나 있을 수 있는 얘기다 하고 주장을 자유한국당이 하고요. 현재의 틀에서 볼 때 수사권 조정으로도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 더불어민주당은 제도라는 것은 틀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상황에 따라 맞춰가는 것이고 검경 수사권 분리만으로 해결된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고위공직자 비리나 사각지대, 검찰의 수사에 관련된 사각지대, 검찰, 경찰의 견제의 입장에서 볼 때 공수처는 무조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바대로 조국 때문에 일어난 공수처 사건은 공수처 설치 법안은 아니죠. 조국 장관이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를 가지고 왔다고 평가를 하는데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30년 전부터 있었던 의견들이고요. 최적의 효율을 내기 위해서는 방안에 주목적을 둬야지 어떤 제조 시스템 다른 나라는 안 하니까 우리나라는 안 해야 된다 이런 말은 논리에 논리를 덮는 그냥 말싸움밖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편에 서 가지고 어떤 것이 맞는지 무엇이 맞게 틀리게 되는지 이런 평가를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공수처 설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각지대, 검찰 개혁의 시작점인 검경 수사권 분리 이 부분의 사각지대는 결국 공수처 설치로 방점을 찍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고 절대 독점도 절대 부패한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검경 수사권 분리하고 공수처를 설치해서 검찰이라는 절대 권력을 감시하고 분산시켜 민주주의의 완성이라는 시너지 효과를 분명히 이룰 수 있다고 시민의 입장에서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민들이 좀 착각하는 게 좀 있어요. 어찌 보면 너무나 어리숙하고 순진한 시민들을 이용하는 부분도 있는데 과거 노무현 정권 때 종부세 도입에 관련돼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왔던 게 생각이 나요. 종부세 대상도 아닌 저소득층이 그때 뭣도 모르고 죽으라고 반대만 했거든요. 자신들하고 상관도 없는데도 죽으라 반대를 했어요. 시민들이 지지하는 정당을 위해서. 그럼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층 고위공직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들은. 근데 고위공직자도 아닌 사람들이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고 나오고 광화문으로 나오고 참 자신들의 이제 이해상충과 맞아떨어지면 충분히 반대를 하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자신들하고 상관이 없는 부분이거든요. 자신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지지층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광화문으로 집결되는 뛰쳐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좀 답답하기도 하고요. 안타깝기도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독재라는 말을 하는데 자유한국당에서는 독재라는 말을 하지만 공수처장은 사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아니고 이제 구성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7인의 구성위원으로 이제 공수처장을 뽑는데 그게 독재법은 아니죠. 하물며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고위공직자들로 한정되어 있는데 독재라는 말을 가져다 붙이는 것은 사실 좀 내피셜적으로 좀 답답합니다. 내피셜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크고요. 공수처가 뭐 대통령 마음에 안 드는 정치인이나 공직자를 잡아 가두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웃기죠. 시민에게 검찰의 권한을 나눠주는 시민의 인권을 최소한 지금까지 보장되어지지 않았던 시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검찰의 힘을 약화시키는 부분이고 부정부패의 척결을 위한 시발점이 되는 부분인데 왜 이게 독재라고 평가를 하는지 자유한국당에서는 저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유치원법하고 사학법이 국회로 들어가면 항상 깜깜무소식으로 사라져버려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경원의 흥신학원, 그 다음에 장제원의 동서학원, 홍문종의 경민학원, 김무성의 용문학원. 사학법은 국회만 들어가면 실종돼 버리죠. 이게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고위공직자 이런 사학도 나중에는 고위공직자 공수처가 설치가 되면 이런 사학들도 수사 대상에 들어가지 않겠나 싶은데요. 제가 그러한 이유에서 검찰개혁에서의 방점을 찍는 마지막 방점은 공수처 설치라는 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